네, 안녕하십니까. 정 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 9시 27분입니다. 네, 오늘 뭐 불금, 여지없이 다가온 불금이고, 불금날은 항상 저는 또 이게 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지지난주 금요일도 그렇고, 오히려 금요일 날은 저는 29살부터 제가 이제 약속을 한 거지만 제 스스로 불금을 안 하죠.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인생 또 재밌게 못 살아요. 남들이 안 하는 거, 또 남들이 또 이렇게 다들 하는 것들 중에서 안 하는 거 이런 것들 좀 한두 개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 이런 거가 있을 때 뭔가 이 삶의 어떤 여지가 생기고 소위 얘기해서 기회의 여지가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그걸 알아두셨으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유튜브도 사실은 수익의 목적도 전혀 없고 그냥 하는 거지만 사실은 또 인생에 또 참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을 보면 어떤 거창한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인생을 살면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 그냥 실천한 것 같아요. 그냥 그리고 특히나 이제 150년 된 저의 어떤 멘토들, 근대 계몽주의 사상가들도 있지만 로마 시대, 또는 그리스의 어떤 비극 작가들이죠. 소포클레스라든지 호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호메로스, 이런 분들 썼던 책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런 걸 그냥 해봐야 되겠다. 왜?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 지금 100세 때 어저께 제가 찍은 거지만 70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고 자수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늘 실전형 인재로 살아온 게 또 제 인생이고, 어떻게 보면 과거를 돌아봐서 후회한 적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고 싶은 걸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딴 거 없습니다. 이런 스튜디오 갖고 싶으면 그냥 가지는 거고, 방송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술 마시고 싶으면 먹는 건데 이제 술은 이제 몸에 안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제를 해가면서 먹고 담배는 피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계획을 세워 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인간은 그렇게 정도의 머리는 타고난 것 같아요. 아주 머리가 나쁘지 않은 이상은. 그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떤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을 엑기스를 제가 이제 토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초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대학생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아주머니들하고 이제 아저씨들이 많으신 것 같아. 요즘 특히 구독자들이. 아무튼 다 좋습니다. 얘기를 듣고 자녀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아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웅본색의 이제 본고장이죠. 주무대죠. 바로 홍콩입니다. 영웅본색 영화가 이제 1986년에 홍콩에서 개봉이 됐었죠. 1987년에 올림픽 전년도죠. 그리고 87년도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시위도 많고 이럴 때인데, 저는 이제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아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네요. 그때 이제 개봉이 됐는데 엄청난 인기를 끌었죠. 당시 그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잘 사는구나, 홍콩은. 어떻게 저렇게 빌딩도 멋있고, 사람들도 저렇게 훌륭하게 잘생겼고, 여자들도 예쁘고, 뭔가 이렇게 모양이 태가 나더라고요, 홍콩. 지금 여러분들이 CNN이나 이렇게 보면은 홍콩 사람들 보면 좀 이런 얘기 하면 뭐하지만 그렇게
좀 촌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번에 뭐 2019년도에 홍콩 뭐 노란 우산 뭐 이런 어떤 시위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뭐랄까요. 물론 뭐 궁지에 몰려서 이제 시위하는 모습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홍콩 분들 보면은 예전에 그 간지가 안 나요. 예. 오히려 지금은 한국의 어떤 뭐 강남을 예, 거니는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얼마 전에 뭐 연고전 이런 거 보니까 뭐 저도 이제 뭐 후배들 이렇게 유튜브로 한번 보니까 다들 참 잘생기고 이쁘더라고요. 옷도 참 예쁘게 입고. 그래서 홍콩을 보니까 아무튼 그때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예, 제가 봐도 87년도 이렇게 봤을 때 그것도 그때는 또 비디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비디오 테이프 비디오 대여점 가서 이제 또 영웅모세 원투를 보잖아요. 참 재밌었죠. 예. 87년도 예, 재밌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왜 그때는 그렇게 잘 살았는가? 그리고 지금은 왜 이렇게 간지가 안 나냐? 이 사람은 이게 사람이야 나라나 이게 뭐 간지가 나면은 간지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냥 간지가 나는 게 아닌데 이게 막 멋을 막 부린다 그래가지고 그게 막 간지가 나고 또 멋을 안 부린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간지가 안 나고 이게 아니야. 저도 이렇게 나이가 먹고 했지만 이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그때 홍콩이 이렇게 잘 살았던 이유고 간지가 났던 이유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자, 이 홍콩이라는 나라가 아니죠. 사실 도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이 이제 1842년이죠. 예, 아편전쟁에서 져가지고 1차 아편전쟁에서 이제 영국한테 졌어요. 당시만 해도 청나라라는 나라가 상당히 오만했습니다. 자기 국가가 세계 최강인 줄 알았고 또 실제로 뭐 외국에서 그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에서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예, 일단 땅덩이가 크고 그리고 또 뭐 마르코 폴로라든지 이런 어떤 동방 견문록이나 이런 데를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국가들은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예, 쉽게 도전할 수 없는 나라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1842년에 영국이 너무 손쉽게 이겨버린 거예요. 청나라를. 그래서 1842년에 1차 아편전쟁에 져가지고 홍콩섬을 영구 할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영구 할양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아편전쟁이 1860년에 났어요. 1860. 이 정도 지식이 이제 고등학교 정도 수준의 지식이죠. 근데, 뭐, 굳이 연대전역까 정도까지 안 하면 되죠. 1860년에 이제 2차 아편전쟁이 나서 이제 구룡반도를 뺏깁니다. 그러니까 1842년에는 홍콩섬, 그리고 1860년에는 이제 구룡반도, 그리고 이제 1898년이죠. 1898년에 이제 우리가 그 신계 지역이라고 그래요. 신계.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거기는 신계 지역이라고 해서 이제 또 홍콩의 하나의 일부죠. 그 지역을 99년 동안 할양하는, 여기 이제 영구 할양이 아니고 99년 동안 조차하는, 조차라고 그러죠. 이것도 조차. 그래서 그런 어떤 협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세 개 지역, 홍콩의 세 개 지역을 영국이 인도받게 돼요. 두 곳은 영구 할양받고 한 곳은 조차하는, 이런 방식으로 됐고, 그래서 이제 99년이면 이제 그게 이제 1997년이에요. 1898년에 조차를 받았으니까 신계 지역을. 그래서 97년에 이제 영국이 이제 중국한테 준다고 이제 계약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협정을 맺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그게 먼 얘기겠습니까? 100년이라는 날, 99년이 거의 100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 아니고 솔직히 99년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97년에 결국은 넘겨줬죠, 영국이. 넘겨줬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콩섬하고 구룡반도는 영구 할양을 받았단 말이에요. 굳이 안 넘겨줘도 되는데, 응? 왜냐면 이 신기 지역만 97년 넘겨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왜 1842년과 1860년에
영구 할양으로 도장 딱 찍은, 예? 완전히 그냥 영국 땅으로 넘겨준, 이 땅을 왜 넘겨줬을까? 이거가 이제 첫 번째 재미입니다. 1979년도에 이제 영국이 한번 이제 신계 지역을 99년 말고 조금 더 연장하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가 홍콩섬하고 저기 구룡반도를 영구하게 바꾸게 돼 있었는데 안 넘겨주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했습니다. 시도를 했는데 이제 그게 대처 때죠, 대처 때. 그래서 이제 대처 수상이 또 땅에 대한 욕심이 많잖아요. 포틀랜드 전쟁에서도 이제 아르헨티나한테 땅 안 뺏기려고 전군을 다 동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비를 소모해 가면서 그때 영국이 휘청했어요. 전비 소모해서. 근데 자존심 세우려고 포틀랜드 전쟁 했는데 그걸 이겼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조그만 포틀랜드 섬을 결국은 이제 보존했는데 그런 대처가 소위 82년도에 이제 부터 시작한 어떤 그 협상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84년도, 그래서 85년도 정도, 84년도에 결국은 이제 합의를 합니다. 무슨 합의를 하냐면, 그냥 다 주겠다. 뭐 홍콩 섬이고, 뭐 구룡반도고, 다 그냥 97년도에 다 주겠다. 이렇게, 양국이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그랬을까라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고등학생 이상의 어떤 지식이죠. 이제 80년대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레이거노믹스라고 해서 이제, 스타워즈, 이제 미국이 이제 상당히 경기가 좋고 이제 잘 나갈 때고, 뭐 잘 나가기, 이제 올라갈 때죠. 79년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 났을 때인데, 잘 이겨내서, 신냉전이죠. 그때 막 이제 아프가니스탄 막 전쟁하고, 소련하고 이제 막 맞붙을 때인데, 이제 영국하고 미국이 딱 붙어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국이 그때 어떤 나라하고 친했습니까? 소련하고 안 친하고 어디다 친했다 같은 공산국가인데 미국하고 친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이 미국하고 상당히 좋은 관계였습니다. 근데 닉슨 독트린 때부터 상당히 좋은 관계였죠. 닉슨 때부터. 그래서 닉슨이 또 이제 공화당이잖아요. 레이건도 공화당이고. 그래서 그 닉슨 때부터 이어왔던 그 중국과의 어떤 그런 좋은 관계, 좋은 관계를 레이건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근데 이제 그걸 이어갔던 사람이 바로 등소평이에요. 그 등소평이 흥묘백묘 이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지만 우린 잘 사는 게 목적이다 해서 이제 미국과 상당히 친하게 지냈고, 그래서 이제 일국 양제란 말이 그때 나온 거예요. 1984년에 이제 대처 수상하고 이제 협상을 하면서 넘겨주면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로 안 하고 같은 나라에서 일국 양제,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그냥 거기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지금으로 같으면 상당히 이제 지금 시진핑 분위기로 같으면 상당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융통성이 있는 이제 지도자가 바로 등소평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등소평이 이제 상당히 친화력이 좋아서 미국하고도 잘 지내고 또 영국하고도 잘 지내고 이제 구워 삼는 걸 참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아이디어도 등소평이 낸 거예요. 일국 양제라는 거. 지금도 이제 일국 양제 쓰고 있잖아요. 일국 양제. 그러니까 대만한테 홍콩에 했었던 그 일국 양제를 그 대만한테도 지금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이 좋은 아이디어가 사실은 이 등소평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 입장에서는 원래 땅 하나라도 이제 뺏기기 싫고 저희가 영구 할양을 받았는데 뭐하러 줍니까? 뭐 전쟁에서 진 것도 아닌데. 근데도 이제 그냥 97년도에 신계 지역을 어차피 주는 마당에 다 주는 조건으로 대신 일국 양제 자본주의를 그들이 이어가겠다. 그래서 영국 생각에는 이제 미국이 또 이제 등소평이 이제 상당히 친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했죠. 영국한테. 그래서 내가 후견인이 되고 개런티를 할 테니까 중국이 우리랑 친하고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가고 또 중국이 더 저러다 보면 또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우리가 엮을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은. 그래서 굳이 중국을 자극하고 땅을 뺏으려는 것보다 차라리 넘겨주고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거점을 홍콩에다 만들자. 그래서 중국 지금 등소평 보니까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의 나라를 잘 구워 삼자. 이 얘기를 이제 대처하고 이제 미국이 레이건이 한 겁니다. 둘이 또 엄청 친했어요. 레이건하고 그 대처가. 그래서 결국 이제 97년도에 이제 넘겨주는 걸 합의했습니다. 84년도에. 그래서 85년도에 비준을 하고. 그래서 홍콩이라는 나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85년도부터
뭔가 이 영국이란 나라의 어떤 그런 냄새, 그러니까 상당히 영국이 이제 좀 그 나라 자체를 그러니까 홍콩이라는 도시를 되게 좀 금융의 어떤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본격적으로 만든 게 바로 80년대부터예요. 예, 82년도 이제 그 시작할 때부터 7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이라는 나라가, 홍콩이라는 도시가 그렇게 뭐 발전한다거나 뭐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홍콩이라는 도시를 영국이 직접 통치하면서 뭔가 뽑아내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한 것이 사실 그 목적입니다. 물론 다만 이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47년이죠. 1947년에 이제 그 공산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대륙에 있던, 본토에 있던 그 한 75만 명이 되는 그 자본가들, 돈 많은 사람들이 대거 홍콩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홍콩은 영국 땅이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자들은 그 자본주의가 만연되어 있는 곳이 제일 돈이 안전하잖아요. 돈을 두기가. 그래서 75만의 어마어마한 갑부들이 다 홍콩으로 밀려드니까 이 홍콩이라는 나라는 그냥, 영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뭐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뭐 자본이 뭐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그 75만 명 정도의 그 어떤 자본가들이 이제 홍콩을 유입되면서 상당히 그 어떤 발전의 기반을 닦았고, 근데 사실 영국이 그때만 해도 그냥 그걸 뽑아먹을 생각만 하는 거지, 여길 뭘 어떻게 금융의 허브네 뭐 이런 걸로 생각할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이 중국한테 그걸 주려고 하면서부터 그래, 80년대부터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 여기 아예 금융의 허브로 만들어서 중국을 좀 자본주의화 시킬 수 있는 어떤 거점으로 만들고, 또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전초 기준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에 홍콩을 엄청나게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홍콩의 나라에다 뭐 신개발, 지금 우리가 영웅본색에 나오는 그런 고층 빌딩도 막 세우고, 그리고 이 영화, 소위 얘기해서 영웅본색이라는 이런 영화를 또 만들므로써 아주 홍콩이라는 도시가 막 국제도시인 것처럼 이렇게 막 엄청 지금 도와준 거예요, 국가가. 영국이라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유는 그 홍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떻게 보면 홍콩을 보면서, 이게 뭐 별천지다. 뭐 전화 박스도, 뭐 공중전화 박스도 예쁘고, 뭐 2층 버스도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홍콩 항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빌딩 숲들을 보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동경했던 이유가 다 그런 연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뭐랄까요, 그 어떤 랜드마크죠. 우리가 남한도 결국은 북한에 대비해서 뭔가 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야지 우리가 이제 공산주의 세력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대초점을 가질 수 있어서, 냉전 시대에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지원을 했던 거, 그리고 일본에 대한 지원을 했던 것처럼 홍콩도 그런 어떤 개념이었습니다. 다만 중국과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잘 사는 걸 보면은 중국이 좀 더 감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영국이, 또 미국이 상당한 어떤 금융 허브로서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준 게 바로 홍콩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영웅본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이게 홍콩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연관점을 짓지 못할 수 있어요. 그냥 영웅본색이고 뭐 홍콩은 홍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과정들, 실제로 홍콩이 영국으로 이제 두 개 지역은 이제 아예 영구 할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넘겨주는 과정,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실제 넘겨주고 아예 그냥 두 개는 안 줘도 되는데 영국이 중국한테 그냥 다 넘겨주게 된 과정이,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오늘 금요일 저녁에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홍콩섬, 물론 지금 홍콩 외에 아까 뭐 대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만도 사실은 지금 똑같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이 우리 갖고 이렇게 일국 양제해서 하자고 그랬잖아. 영국, 미국 너희들이 그때 등소평 있을 때는 또 일국 양제 좋아하더니 왜 지금은 또 이렇게 못하게 해? 대만하고 또 이렇게 할게. 이렇게 지금 그걸 써먹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근데 그때 중국과 지금 중국은 틀리죠. 그때 등소평 있을 때 중국은 약소국이고, 그리고 등소평이라는 어떤 유연한 외교관의 유연한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 영국을 홀린 거라면, 지금은 시진핑이랑 강력한 어떤 엠퍼러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역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했던 것들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셔서, 대만 관계도 결국은 홍콩에서 나왔다는 거, 대만에 대한 일국 양제라는 어떤 주장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을 반환되는 과정에서 나온 그런 일국양제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또 그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